자, 보죠. 117페이지 보시죠. 117페이지 보시면 4장 배수하고 통기하고 위생기구 설비 나오는데 이 배수, 통기, 위생 설비가 2.6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개년치를 분석해 보면 문제 물항수가 2.6이면 설비 파트에서 되게 높은 편에 속해요. 2.6이면 약 3문제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배수에서 한 문제, 통기에서 한 문제, 위생기구에 한 문제. 그러면 만약에 나오더라도 위생기구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각각 한 문제. 그러니까 최소 2문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2.6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장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4장에는 크게 아까 얘기했듯이 3개 절입니다. 첫 번째가 배수 설비, 두 번째가 통기 설비, 그리고 세 번째가 위생기구 설비.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배수 설비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통기, 위생기구 이런 순서 되고 최근에 와서는 위생기구 설비도 계속 한 문제씩 나오는 추세예요. 이게. 그래서 위생기구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죠? 뭐 얘기할까요? 주로 이제 위생기구를 쓸 때는 대변기를 많이 합니다. 소변기는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대변기 부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위생기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먼저 배수 설비부터 볼게요. 배수는 우리가 사용했던 물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배수의 개요 나오고 일반상 나오는데 개념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고온, 우리가 뜨거운 물 있잖아요. 고온의 배수는 몇 도 미만으로? 45도씨 미만으로 냉각한 후에 배수한다는 거.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쓰잖아요. 그럼 물을 쓰면 뜨거운 물을 쓰지만 그 뜨거운 물 보통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60도 정도 돼요. 이게 뭐 100도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 100도 물을 우리가 샤워를 한다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한 60도만 돼도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값이고 그게 그러면 뭐 사용하고 식으면 당연히 몇 도가 돼요? 45도 밑으로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걸 뭐 어떤 장치를 통해서 줄이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게 이제 뜨거운 물들이 이제 나가면서 거의 45도 미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 왜 그러냐면 왜 냉각 후에 한다는 말을 쓰냐면 배수관 자체는 급탕관용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급탕관은 급탕에 대해서 고려해서 신축 이용관도 설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배수관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물이 온도가 높으면 안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 건물에다가 이런 장치, 냉각 장치 설비를 따로 하고 그렇진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고온의 온도를 쓰고 바로 버리는 어떤 특수한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물에는 이런 장치를 써야죠. 근데 우리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인 값이에요. 이론적인 값. 말. 그렇죠? 그다음 가로 2번. 배수의 구분과 배수 방식인데 오염의 분류 중에서 오수는 우리가 대변기나 소변기, 비대 등에서 나오는 물을 뭐라 불러요? 그게 오수입니다. 오수. 아시겠죠? 오수. 그 다음에 잡배수라고 하면 건물 내에 오수 이외에 세면기, 욕조, 싱크대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물 있죠.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잡배수. 그 다음에 뭐 우수는 빗물인 거 다 아실 거고 특수배수가 뭐냐면 공장이나 실험실, 연구소 등과 같이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물이나 그 다음에 뭐 병원균이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의 배수를 뭐라고 그래요? 특수배수. 그래서 이게 이제 8회하고 9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 뒤로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시죠. 넘겨서 동그라미 3번에 그럼 배수 방식에 대한 분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알죠, 여러분들. 중력 배수가 뭔지는 아시죠?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기계 배수는 뭐냐면 반대겠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밑으로 흐를 때는 중력 배수가 되는 거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보낼 때 왜냐하면 하수관이 맨 밑에까지 있는 건 아니고 땅 속에 있지만 그거보다 더 밑에 위치하는 지하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에서 물을 사용한 거는 위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뭘 쓴다는 얘기예요? 기계 배수. 그게 기계 배수예요. 8회 때 한번 나왔죠. 지하실 등의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의 배수를 어디다가 일단 모았다가 집수정이라고 해서 배수 피트 통에다가 모았다가 한꺼번에 펌프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공하수관 쪽으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기계 배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말 그대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면입니다. 이게 공공하수관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물을 사용한 거는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중력 배수가 되는 거죠. 근데 밑에서 사용한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가니까 일단 여기서 사용한 물을 각각 보낼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 뭐 해주자? 모아놓자. 모아놓고 그리고 한꺼번에 펌프를 통해 보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배수? 기계 배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그 급탕할 때 위에서 보일러가 위에 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밑으로 공급하는 거는 선, 하향, 앞내림 구배였죠. 근데 복기관도 뭐죠? 복기관 무조건 앞내림이에요. 앞내림 되면 일로 못 가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한꺼번에 여기 집수정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펌프를 통해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 그래서 기계식 방법을 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옥내 배수 설비해서 가로 2번에 20회 때 한번 나왔어요. 배수관의 종류 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죠? 위생기구, 세면기. 이게 세면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세면기. 대변기는 아니잖아요. 딱 봐도 세면기. 그러면 이 세면기에 물을 버리려고 하면 관이 하나 있어야 되죠. 이 관이 위생기구 배수관. 그럼 각각의 위생기구마다 뭐가 존재해요? 위생기구 배수관이 존재하죠. 그럼 이제 위생기구 배수관이 있을 거고 이게 한 층에 위생기구 배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층에 배수를 모아서 쭉 뭐죠? 배수 수평 지관이 있겠죠. 이게 주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생기구 배수관이 있고 배수 수평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또 각 층에 수평관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수직관이 있고 그리고 메인이 되는 수평 주관이 있고 이렇게 돼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물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배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물이 있고 이 물이 나갈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나가게 되면 그때 나갈 때 이 위생기구 배수관은 여기 보시면 트랩이 있다고 그랬죠. 트랩 기억나세요? 그 트랩 부분에 대한 트랩 기초과정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 안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쪽 위생기구 트랩관 부분인데 그 트랩관하고 이 위생기구관하고의 간격을 봤을 때는 그 트랩보다는 위생기구관이 같든지 뭐죠? 커야 되죠. 작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배수 수평관은 각각의 위생기구관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죠. 갈수록 물이 많아지니까 관경은 커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각각의 위생기구 배수관 중에서 가장 무슨 광경을 배수 수평관으로 씁니까?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 광경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2 여기가 40이라고요. 그러면 이 배수 수평관은 광경을 얼마 이상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생기구 광경 중에서 최소 광경이에요? 최대 광경이에요? 최대 광경 이상이면 된다고요. 배수 수평관의 최소 간경은 위생기구의 최대 간경 이상이면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배수 수직관이죠. 이게 배수 수직관이에요. 그럼 배수 수직관에 배수 수평 주관이 연결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이 수직관은 이 배수 수평관보다 또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럼 이 광경 중에서 무슨 광경? 가장 큰 거 최대 광경 이상이면 되죠. 됐나요? 거기까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배수관의 종류에는 위생기구 배수관이 있고 배수수평 지관이 있고 배수수직관이 있다 나오죠. 그게 동그란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보면 관경의 크기는 1, 2, 3, 4번 1, 2, 3번 순으로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 20회 때 한번 나왔어요.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119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옥내 배수 개통도는 크게 뭐 볼 건 없고 좀 전에 그림 봤고 가로 4번 직접 배수와 뭐가 나와요? 간접 배수가 나옵니다. 직접 배수는 위생기구와 배수관이 연결된 일반 위생기구에 대해서 일어나는 배수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생기구에 물을 부으면 이 물이 흘러서 일로 나와서 이쪽 칸에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위생기구와 여기 배수관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안 됐어요? 연결돼 있죠? 이게 뭐예요? 직접 배수. 그럼 연결이 안 돼 있고 끊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그리고 여기 하수구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배수수평관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 아까 이건 연결됐잖아요. 연결이 안 되고 여기서 끊겼다고요. 그럼 물이 흘러서 여기로 나오고 일로 들어가겠죠. 이게 뭐예요? 간접 배수.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배수, 끊어져 있으면 왜 그렇게 할까요? 역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관이 넘치면 꽉 차면 이게 일로 역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면기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어디 하냐면 세탁기. 세탁기 여러분들 호수 있죠? 그 호수가 배수관에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갈 때, 이사 갈 때 그거 배관 조립工불러가지고 다 분해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간접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연결시켜 놓으면 혹시라도 관이 막혀서 역류가 되면 어디로? 세탁기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계장치가 큰일 나죠. 아시겠죠? 그런 걸 간접이라는 거예요. 특히 또 어디냐면 탱크. 저수조 탱크 같은 거. 탱크에서 물을 버리게 될 때 넘친관 있었죠. 우리 그때. 넘친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넘친관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 원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배수관 쪽에 직접 연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역류가 돼서 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간접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간접 배수 보시면 기억 20회 때 나왔어요. 각 기구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에 개방시키는 배수 방식을 뭐라 불러요? 간접 배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 트랩이란 게 나옵니다. 이제 트랩. 일반 사항에 보시면 가로 1번에 트랩 및 봉수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오나요? 트랩하고 봉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트랩 부분과 봉수 부분, 일단 트랩 부분의 정의 부분 보시면 배수계통 일부에 뭐 하는 장치예요? 물을 고이게 하는 장치가 바로 트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에 위생기구 세면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위생기구 배수관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내려오다 이렇게 꺾여 있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런 부분.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트랩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S자처럼 생겼으니까 S트랩.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건 뭐죠? P트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면 뭐 하냐면 물이 내려가다가 다시금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물이 내려오다가 일로 올라가서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럼 물에 수압이 있을 때는 여기를 올라가지만 맨 끝에 물은 수압이 약하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요. 여기 남는다고 물이. 그럼 이렇게 남아 있으면 보통 배수관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배수관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야죠. 냄새 나니까 없어야죠. 급수관이나 급탄관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를 열면 바로 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옆에 위에 집에서 대변을 보고 버리면 그 배수관 쪽에 흐르는 대변 자체가 냄새가 관이 비어 있으니까 관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냄새가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고 벌레도 들어오고 특히 뭐냐면 밑에 집에서 아기를 가지고 아기 말고 아기를 가지고 뭐가 돼요? 네. 아기 말고요. 그래요. 그래요. 아기는 뵌 거 아니고. 그래서 가스 자체를 뭐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가스를 뭐죠? 한번 주고 봐라. 이래가지고 자기 집건 다 막아놓고 가스를 딱 보내면 가스가 이게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질식사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모르게. 그것도 밤에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밤에 뭐 알고 연탄가스 때문에 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게 그냥 연탄가스가 새니까 이 가스란 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진짜. 정말 위험한 거죠, 가스는. 뭐 그냥 모르게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래서 밑에 집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여기다가 뭘 채워놓는 거예요?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을 통해서 가스는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벌레도 못 들어오거든요. 냄새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채워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배수관에 물이 없으니까. 그럼 물을 채워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채워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트랩을 설치해서 물이 저장되어 있는 이걸 봉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트랩 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배수관 속에 뭐를 막고 악취나 유독가스를 막고 벌레 등이 어디로요?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뭐하죠?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벌레 등이 실내 침투하는 걸 방지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트랩을 통해서 고여있는 물을 뭐라 부른다? 봉수라고 얘기합니다. 봉수. 고여있는 물이다. 그 얘기 봉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보시면 이게 무슨 트랩일까요? 이게 P트랩. 이게 P자처럼 생겼죠. 이게 P트랩. 아까 S트랩. 이건 P트랩.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봉수는 물이 채워지는 건데 봉수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깊이가 있는데 바로 봉수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봉수 깊이라고 합니다. 봉수 깊이가 어디냐면 여기 꺾이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명칭을 딥프라고 합니다. 딥프.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딥프. 아시겠죠? 그걸 딥프라고 그러고 그 다음 여기를 뭐라 부르느냐? 위어라고 그럽니다. 뚝이란 뜻이에요. 뚝. 딥프는 무슨 뜻이냐면 잠겨져 있다. 물에 잠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딥프는. 그리고 위어는 뭐냐면 외어는 뚝 아시죠? 뚝을 얘기하는. 여기가 뚝인 거예요. 이제 이만큼까지 물이 차 있는 거지. 그래서 봉수 깊이는 딥프부터 어디까지요? 위어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0 이상은 돼야 된대요. 50. 최대 얼마예요? 100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단위가 또 뭐예요? 센치가 아니고 밀이에요. 센치가 되면 엄청나잖아요. 1m예요. 1m. 아니 센치가 되면 100cm면 1m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미리가 돼요. 미리가. 그러니까 5cm에서부터 10cm 정도. 아시겠죠? 50mm에서 100mm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트랩 부분에서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이게 디프. 이거 뭐라고요? 위어.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크라운. 위에 있는 거 왕관. 뭐 크라운. 이렇게 돼요. 이게 시설 개론에서는 안 나왔는데 관리 실무에서 이걸 가로로 해서 주관식 문제 나왔었어요. 관리 실무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시설 개론 부분의 50%가 시설 개론에 나온다고요. 가로에서. 됐죠? 그래서 1차 합격하고 유일하게 버리지 않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시설 개론 책입니다. 왜? 2차 때 또 보게 되니까. 찾아봐야 되니까. 그럼 2차 합격하고 난 뒤에 버리느냐? 아니요. 2차 합격하고 나도 안 버려요. 왜냐면 실무에 나가면 또 봐야 돼요. 이게. 실무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거의 유일하게 안 버리는 책이 바로 시설 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 그냥 버려도 돼요. 회계요? 회계 전혀 안 봅니다. 요새 전산회계 다 해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하니까
또 그거하고 또 실무 회계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봐요. 예. 유일하게 보는 게 시설 개론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공부할 때는 잘 안 본다는 거. 공부할 때 잘 많이 봐야 되는데 공부할 때 많이 안 받고 공부할 때는 오히려 회계하고 민법을 많이 보죠. 예. 보시면 트랩의 구비 조건 9에 15에 24에 세 번 나왔어요. 트랩의 구비 조건은 일단 봉수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봉수가 고이도록 하는 게 트랩의 목적이죠. 근데 트랩 자체가 봉수가 자꾸 파괴되는 거가 되면 그런 트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봉수 파괴되지 않고 항상 그 깊이가 유지될 수 있는 트랩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구조상 일단 복잡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물이 항상 고여 있는 방식이 수봉식입니다. 수봉식이 뜻이 뭐냐면 물이 고여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는 방식이 돼야 되고 고여 있으려면 이게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동 부분이 없어야 돼요. 움직이면 이게 찰랑찰랑하면서 어떻게 되니까 물이 빠지잖아 이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포집기류를 제외. 포집기류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이나 침전이 어려울 거. 그렇죠? 이게 배수가 되다 보니까 가면서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뭐가 돼요? 이 부분 때문에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뭐 침전물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잘 안 되는 걸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식이 되지 않은 내식성,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 청수 수리가 쉽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수 트랩 설치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9에 15에 두 번 나왔어요. 첫 번째가 배수 트랩은 배수 흐름에 우리가 물을 고이게 봉수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트랩을 했지만 이 트랩 때문에 배수 흐름을 저하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배수 흐름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랩을 그러면 이중으로 하면 냄새가 뭐죠?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중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는 완벽하게 차단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물도 완벽하게 차단돼요. 물이 안 흐른다고 이게. 그래서 이중 트랩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 트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트랩에서 봉수 수면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 수면이 잘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디프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디프가 뭔지를 알아야 동그라미 2번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트랩에서 봉수 수면이 디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하수가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없고 냄새도 못 막아요. 벌레도 못 막고. 그래서 디프보다 뭐한 곳에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는 낮은 위치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3번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또 봉수가 물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겨울에. 그렇죠. 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동결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죠? 요새도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지금 날씨가 또 많이 춥잖아요. 갑자기 또 추워지고 눈 오고 그래가지고 특히 뭐 보일러도 그렇지만은 관자체 부분에서 동결이 많이 되죠. 특히 보일러가 특히 많이 뭐죠? 얼게 되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조금씩 물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보온 처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작년에 몇 번 그 얼어가지고 물을 틀어놨는데 물을 안 틀어놔가지고 물을 얼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올해는 이제 보일러실을 조금 난방 그 보일러실을 보온 처리를 좀 했어요. 예,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부인이 했어요. 부인이. 예, 부인이 뭐 미안하지만 제가 안 하고 시설 교수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부인이 뭐 인터넷으로 뭐 해가지고 완벽하게 보온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물 안 틀어도 안 흘리더라고요 보니까. 완벽해요. 완벽해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뭐 제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그러죠.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완벽하게 잘하셨다고.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할 건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등 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부인이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이게 전등 갈고 그다음 전등 안에 전기 부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부인이 못 하니까 체크하고 제가 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시킵니다. 아이들 큰 애를 조수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거 옆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손 떼고 큰 애가 하고 큰 애가 하는 거를 이제 막내가 또 하도록 하고 그렇게 그래서 연계되게끔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4번 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내수성 충전 재료로 뭐한다? 마무리한다. 이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나요? 여기 싱크대는 이 위쪽에 이 관이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새잖아요. 어차피 그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부분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막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트랩의 가장자리 끝부분을 얘기하는 끝부분. 그 끝부분과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 사이에는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관이 지나가니까. 여기 뭐가 있으니까. 슬리브죠. 슬리브가 있잖아요. 슬리브. 그럼 슬리브가 있고 관이 들어가면 여기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물에 견딜 수 있는 뭐 내수성 재료를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5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수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상 수봉식이 아니거나 가동 부분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얘기했죠.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예. 바꿔놨죠. 구조상 수봉식이어야 하고 가동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트랩의 조건이죠. 그런데 수봉식이래요. 가동 부분이 있대요.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않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구가 안 되는 거죠. 구구가 안 돼. 야, 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꽤 좀 있어요. 이게 뭐 개론 자체가 어려우니까. 2번 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내수성 충전재로 마무리한다. 맞죠? P트랩에서 봉수 수면이 디프보다 뭐하면 낮은 위치에 있으면 하수가스 침입을 방지할 수 없죠? 이중 트랩은 악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거 맞아요. 이중으로 했는데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니요. 배수도 차단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를 뭐한다? 조치한다.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트랩의 종류가 나옵니다. 트랩의 종류 24회 때 나왔고 6회 때도 한번 나오고 12회 때도 나왔어요. 먼저 사이펀. 기초과정 때 사이펀이라고 그래서 관을 통해서 물이 쭉 빨려나가는 현상. 이게 바로 뭐다? 사이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보시면 사이펀 트랩은 관의 형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S트랩, 또 P트랩, 그 다음 넘겨보시면 U트랩. 전부 다 뭐예요? 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이펀 트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랩 중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봉수의 파괴가 잘 되는 게 뭘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뭐예요? S트랩. S트랩은 물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와서 넘어가면 다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들어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봉수 파괴가 잘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경사가 이 경사보다 훨씬 빠르죠. 그럼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제가 얘기했죠. 속도가 빠르면 주위의 공기압을 데리고 간다. 여기 있는 봉수가 남아있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기 뭐해? 자기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세요? 남아있는 거를 빠른 속도로 가면서 남아있는 자기도 같이 뭐죠? 데리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사이펀 작용. 봉수 파괴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 S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P 보세요. P는 이게 수평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나가서 빠지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갔던 힘이 가다가도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봉수 파괴가 적어요. 그래서 위생기구에 제일 많이 쓰는 트랩이 뭐예요? P 트랩. 왜? 봉수 파괴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 S 트랩은 어디에 쓸까요? 대변기. 봉수 파괴가 좀 생기더라도 오수는 빨리 보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주로 거기에 씁니다. 그래서 위생기구는 대변기, 소변기에 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P 트랩은 S 트랩보다 봉수가 뭐죠?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세면기 등 위생기구에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U 트랩 있죠. 한장 넘겨보시면 U 트랩은 주로 쓰게 되는 곳이 이게 이제 U 트랩인데 U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보시면 U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U예요. 그럼 봉수가 여기 있는 거 맞죠? 그럼 이거를 수직 부재에 쓸 수 있어요? 아예 안 되죠. 이게 수직 부재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U 트랩을. 이거는 물이 고여야 되는데 물이 고여 안 고여요? 안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직재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시험 문제는 U 트랩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수직 부재에 사용하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직 부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어디에만 쓰는 거예요? 수평관, 수평주간. 건물이 메인이 되는 어디냐면 여기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부터 쭉 나오다가 공공하수관이 있죠. 공공하수관으로 갈 때 그때 수평관에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왜? 이 공공하수관 냄새가 건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냄새가 못 들어오도록 여기에다 U자를 만들어놔요. 아시겠죠? 여기다 P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U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옥내 공공하수관에 횡주관에 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가로 2번 비사이펀 트랩. 비사이펀 트랩이 나옵니다. 비사이펀 트랩. 비사이펀 트랩 보시면 12회 때 나왔는데 드럼 트랩 나와요. 드럼 트랩. 드럼 트랩은 동그라미 3번 어디 쓰는 거예요? 주방 싱크대. 여러분 여기 싱크대 있죠? 싱크대에 개수대 있죠? 개수도 물 쓰는데 그 밑에 보면 열어보면 여기에 통처럼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드럼 트랩이 통이에요. 통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저장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냄새가 못 들어오는 거 이게. 아시겠죠? 이게 드럼 트랩. 이거는 파이프 형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사이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이거 뭐죠? 이게 드럼 트랩이란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설거지 할 때마다 만약에 이거 확인하기 싫다 그럼 설거지 하지 마세요. 설거지 할 때마다 열어서 뭐죠? 드럼 트랩 그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수용 트랩이 되고 그 다음에 벨 트랩 나오나요? 벨 트랩은 어디 쓰냐면 동그라미 2번 욕실 등의 바닥 배수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이거? 자주 봐요? 이게 왜 벨이냐면 벨처럼 달려있다 그래요. 여기 한번 볼까요? 바닥에 이런 거 보셨죠?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어요. 일단 여기를 보시면 구멍이 뭐 베란다 쪽도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겠죠. 발코니 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전부 다가 거의 다가 발코니입니다. 베란다가 아니고 베란다는 그쪽에 배가 있으면 베란다 이러는 거고. 자 그래요. 전부 다 뭐예요? 발코니예요. 발코니. 1층을 넓혀서 하는 걸 뭐라 불러요? 테라스. 그건 테라스. 베란다란 뭐냐면 위층의 바닥 면적과 밑에 바닥 면적이 다를 때 밑에 바닥 면적이 크고 위에 바닥 면적이 작을 때 그 앞에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게 바로 베란다. 근데 우리는 거의 공동주택은 바닥 면적이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완충의 역할, 피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튀어나오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건 발코니. 나중에 여러분 관계법규에서 노대라고 해서 배웁니다. 노대. 그래서 바닥 면적이 삽입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배워요. 1.5 곱해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뚫려 있는 하수관. 근데 잘 보시면 여기 하나 더 있죠. 이중으로 돼 있죠. 여기에 뭐가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어요. 혹시 본 기억이 나세요? 그 물이 여기 물때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자고 욕하고 막 그래요. 왜?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든 데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건 위에서 본 거고 이걸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있죠. 이쪽이 여기가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홈을 파가지고 여기 물이 고여 있도록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요? 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망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망이 있어야지만 어떤 머리카락이나 헝겊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막히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망 중에서 밑에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게 이제 종처럼 달려 있다 그래서 벨트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물을 버렸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집이 있죠. 이런 거예요. 당연히 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잘 물을 붓죠. 물을 부으면 여기를 막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왜요? 냄새가 올라온 걸 막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뚫려 있으면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은 거예요. 이게. 막았는데 그냥 막으면 일로 냄새가 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뭘 채운 거예요? 봉수 물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일로.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물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이 잘 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물을 버리면 물의 압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물이 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짜증나네 하면서 이걸 뭐죠? 빼잖아요. 그렇죠. 빼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뭐라 부른다? 벨트랩. 이게 벨트랩. 그래서 주로 욕실, 바닥 등의 배수용으로 쓴다는 거.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 트랩 중에서 동그라미 1번 기구 배수. 기구 배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변기나 소변기보다는 뭐 대변기죠. 위생기구로 일체된 트랩.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대변기에 물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대변기에 물 채워져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봉수. 그럼 그 봉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트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생기구의 트랩을 같이 일체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위생기구 뭐다? 트랩이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밑에 그림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 보시면 4번에 뭐가 나와요? 포집기. 포집기가 뭐냐면 인터셉트라고 하죠. 물하고 찌꺼기가 같이 오잖아요. 그럼 물은 보내고 찌꺼기만 뭐 하겠다? 딱 제거하겠다. 그걸 우리가 인터셉트, 포집기 또는 저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배수 중에 혼입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기타 모래, 기름, 찌꺼기 등을 불순물을 모아야 될 목적으로 물은 보내고 이런 찌꺼기는 못 가도록 분리해내기 위해서 하는 게 포집기, 저집기라 그럽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2번 종류 나오죠. 종류 보면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하나 딱 나왔어요.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 포집기가 6회 때 한 번 나왔어요. 나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한 번 더. 그래서 그리스 포집기만 하나 기억하세요. 뭐 할 목적이에요? 기름기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위생기구 부분에 있는 트랩 이거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그리스 포집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물을 보내잖아요. 그럼 기름이 여기 부분에 망을 통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빠지도록 만든 거. 그럼 나중에 이 기름 덩어리 부분 형태가 여기 고여 있게 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 저집기입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제거, 분리시키는 장치고 기름을 많이 쓰는 주방이었습니다. 또 호텔 같은데. 주택에서는 뭐 이거 거의 안 쓰죠. 주택에서는 우리 아까 뭐 썼어요? 드럼이죠, 드럼. 금방 했는데 그렇죠? 드럼이죠, 드럼. 드럼 트랩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장치는 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포집기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랩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포집기란 말을 씁니다. 저집기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기름기 제거하는 거. 그래서 되게 많이 드럼 트럽하고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 저림기는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장치. 그래서 호텔 주방이나 이런 데 쓴다는 거. 바닥에.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집에서도 그 뭘 버릴 때, 물을 버릴 때, 배수를 버릴 때 특히 그 기름 있죠, 기름. 곰 같은 거 이제 뭐 곰이 아니고 곰국 있죠. 이런 거 끓이면 이렇게 막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름 덩어리를 물과 함께 같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막혀요. 막힙니다. 특히 이 겨울에 더 심해요. 그 보내는 순간에 여러분 집은 안 막히지만 그게 가다가 뭐죠? 어느 순간에서 얼게 되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 전체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절대 기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리 장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호텔 주방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분리하고 막 하기 어렵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게 버리면 이런 게 분리가 되는 장치라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통 모르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디냐면 그래서 상가 같은 데는 그 기름을 주로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런 장치에서는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는 정말 많이 막힙니다. 진짜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막 그러죠.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6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수용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S트랩은 주로 대변기에 사용하더라. 맞고 P트랩은 주로 세면기에 쓰더라. 그러면 세면기 외에도 뭐 다는 다 씁니다. 이건. 그리스 트랩은 지방분을 지방분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이걸 제거 분리한다. 맞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집기인데 트랩의 큰 범위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트랩이란 말을 쓴다고요. 그 다음 U트랩은 주방용 개수기에서 가장 많이 쓴다. 뭐예요 이거? 드럼이죠, 드럼. 드럼 트랩. 주방용 개수기에 쓰는 것은 드럼 트랩. 그 다음에 배수용 트랩은 하수도로부터 역류하는 악취나 유독가스 등을 방지한다. 맞지 않아요? 트랩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24페이지 보시죠. 124페이지 보시면 3번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하고 대책 나오나요? 이게 올해 25회 때 또 나왔어요. 종류 자체를 물어보는 게. 종류는 정말 이거 몇 번 나왔는데 또 나와요. 계속. 9회, 11회, 12회, 17회, 20일에 나왔는데 올해 25회 때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류 물어보는 거. 그래서 보시면 봉수 파괴 원인은 첫 번째 종류가 자기 사이펀 작용. 아까 기억나세요? 봉수가 채워져 있는데 물이 흘러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공기들이 많은 거죠. 그 압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남아있는 봉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 사이펀 작용이 스스로에 의해서 남아있는 물을 가지고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배수관 내 다량의 공기가 저압을 형성하니까 흡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 중 혼입되어 사이펀관을 형성하여 만수 상태로 흐르면 사이펀 작용으로 트랩 내의 봉수가 배수관 쪽으로 흡입 배출되는 현상을 자기 사이펀 작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유인 사이펀 작용 나오나요? 유인 사이펀은 다른 말로 흡인 작용 또는 흡출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자, 여기 보이시죠? 수직관이 있고 각 층에 대한 배수 수평관이 있고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물이 여기서부터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빠른 속도로 쫙 내려오게 되면 전에도 얘기했죠. 누구요? 베르누이 현상.
베르누이 현상 때문에 빠른 속도로 흐르면 주위의 공기압은 마이너스 압, 부압이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 압이 생기면 이 공기를 잡아당기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여기 관도 공기를 잡아당기겠죠. 그런데 저 멀리까지 있는 위생기구까지는 안 가고 수직관 가까이에 있는 위생기구 있죠. 거기에 이거 보니까 여기 누가? 봉수가 물이 있더란 얘기예요. 쫙 빨아당기죠. 그럼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너 뭐해? 같이 가자. 오,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꼬시는 거죠. 씨만 가면 되는데 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인 사이펀이라고 얘기해요. 유인한 거죠. 예. 그래서 유인 사이펀. 다른 말로 흡인한 거죠. 또는 흡입을 해서 나왔으니까 흡출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 수직관 근처에서. 그래서 수직관에 접근하여 있는 트랩일 경우 수직관 상부에서 다량의 물을 배수할 때 감압에 의해서 마이너스 압에 의해서 흡인 작용으로 트랩의 봉수가 흡출되는 현상입니다. 됐나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뭐 빠른 속도로 내려온 건 아니고 빠른 속도였으면 아까 흡인 작용이 생기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밑에 배수 수평관에 물이 뭐죠? 가득 찬 거예요 이게. 그럼 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내려갔던 물이 뭐 할까요? 피스톤 작용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요. 그럼 역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라오면서 물론 위에까지는 못 가겠죠. 저층 중에 또 어디예요? 수직관 가까이 쪽으로 일로 물이 이렇게 압을 내기 시작합니다. 되나요? 물이 이렇게 쫙 올라올 거잖아요 이게요. 올라오는데 이 옆쪽으로는 물도 가지만 압도 간다고요. 밀어내는 압이니까. 그럼 밀어내면 여기 봉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밀어냈으니까 봉수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세수하려고 물을 뭐죠? 물 수전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물 터진 것도 아니고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물이 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분출. 이게 분출이에요. 봉수가 그래서 또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씩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혹시 그럼 그건 보셨어요? 집에 있다가 대변기 있죠. 대변기에 물 봉수 고여 있죠. 그게 혹시 버거덕 하는 거 못 보셨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물 그냥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이 뭐죠? 지 혼자서 뭐죠? 춤추는 거 벌커덕 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러면 배수 설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봤다. 그 집은 안 되는 거 제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건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지하 사우나 가보시면 지하 쪽에 사우나 가잖아요. 실제로 물이 나와요. 세면기 쪽으로 물이 나온다고. 물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물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래요. 그래서 지하 쪽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있는 데는 그나마 뭐가 없어요? 지하가 없잖아요. 지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덜한데 상가나 이런 부분이 있는 주상복합이나 이런 거 지하 부분 같은 거 생기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상가 쪽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크레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세면기 쪽에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뭐다? 토출 작용. 그래서 건물 상층부의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이 흐를 때 물이 피스톤 작용을 일으켜서 하류 또는 하층 기구의 트랩 봉수를 공기 압축에 의해서 실내 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역류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배수하고 이 통계 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고 그렇진 않죠. 예, 앞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이 구조 파트 쪽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설비 파트는 솔직히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실생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까다롭다고는 안 느껴요. 대신 이제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외워야 되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은 오히려 덜 까. 그래서 시험 문제도 뭐가 어려우냐면 구조 파트가 어렵게 나와요. 설비 파트는 그나마 어렵게 안 나와요. 이게 아예 설비 파트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 뭐가 있냐면 어떤 거냐, 여기에 이게 지금 P트랩 맞죠? P트랩인데 이 봉수 쪽에 헝겊이나 머리카락이 있죠. 머리카락이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이걸 가지고 아주 미세한 관이 형성된 것처럼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에다가 수건 하나 딱 걸쳐 놓으면 그 수건이 물을 흡수해 가지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봉수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126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모세관 현상. 트랩의 출구 쪽에 걸레 조각이나 모발 등이 걸려 있을 때 모세관 현상에서 봉수가 없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발은 위생기구 사용 빈도가 적을 때, 우리 뭐 할 때요? 그렇죠. 외출하고 뭐 휴가 갔을 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뒤에 휴가 갈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다음 주 가는 거 아니에요? 다다음 주에? 예, 다다음 주에 수업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안 가나요? 공부해야 되죠. 조금 있으면 곧 100일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100일 아니에요? 지금 200 며칠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100일이죠 뭐. 100일 금방 와요 여러분. 진짜 금방 와요. 200 며칠이잖아요. 뭐 자다 일어나면 100일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다가 50일이고요. 그러다가 10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시험 봐요. 정말 빨라요 이게. 200일이 딱 넘었으면 정말 빠르게 갑니다.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을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채워지는 물이 없죠. 그러면 고여있던 물은 당연히 뭐예요? 증발하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봉수 파괴 원인.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운동량에 대한 관성작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지진이 난다든지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막 흔들려요. 흔들리면 위생기구도 흔들리죠. 그러면서 이 봉수가 찰랑찰랑하면서 쭉 빠지는 거. 그걸 운동량에 대한 관성작용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15회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중에서 봉수 파괴 원인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총 몇 개예요? 6개. 자기 사이펀, 흡인작용, 토출작용, 그 다음 모세관 현상, 그리고 증발,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관성력, 이렇게 6개. 근데 지금 뭐라 물어봤냐면 15회 때는 어디요? 배수 수직관을 흘러내려가는 다량의 배수에 의해서 포인트가 뭐야? 수직관 근처에 설치된 기구 봉수가 파괴되었다는 얘기예요. 봉수 파괴 원인이 6가지가 있는데 다 물어본 게 아니고 수직관 근처에서만 설치됐을 때 봉수 파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쪽만. 그럼 이런 원인과 관계가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기억부터 미형까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봉수 파괴 원인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시험 때 뭐가 나왔냐면 처음으로 이 봉수 파괴 원인이 15회 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에서 봉수 파괴 원인을 모두 고르세요. 그건 뭐예요? 다죠?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럼 여기서는 수직관 근처에만 생기는 봉수 파괴니까 뭐예요? 자기 사이펀이에요? 자기 사이펀은 수직관이 아니어도 생겨요.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분출하고 흡출이 되죠. 제가 수직관 가까이에 수직관에 물이 흐를 때 그 수직관 가까이 생기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자기 사이펀은 수직관이 아니어도 각각의 위생기구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각각의 위생기구의 물 자체가 가득 채워져 있는 위생기구의 물을 한꺼번에 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만수 상태에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그게 남아있는 봉수를 쭉 데리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사이펀은 배수 수직관 근처에 설치된 경우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만 생길 때 나온 거는 니언하고 니얼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다 봉수 파괴 원인은 맞아요. 그런데 수직관 근처에만 생기는 건 니언하고 뭐도
니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니언하고 리얼 중에서도 분류를 해서 하면 수직간 근처 중에서도 저층에만 생기는 거 하고 물어보면 그렇죠. 분출이죠. 분출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위층 아래층 뭐 다 잡아 당기는 거고 이거는 저층에만 생기는 거. 그렇게만 됐죠.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 배수관에 대한 뭐가 나오죠? 광경. 배수관에 대한 광경 부분에 대한 관의 설계 부분 나오는데 전에 우리 그 급수 설비할 때 그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급수 부하단위 기억나시죠? 지금 무슨 부하단위예요? 배수 부하단위예요. 이거는 배수 부하단위. 그러면 배수 부하단위 할 때 기준값이 있어야 되죠. 왜? 기준값을 정해놓고 그것에 배수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준값도 똑같습니다. 세면기입니다. 급수할 때도 세면기고 배수할 때도 세면기입니다. 가장 물의 양이 적은 값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세면기를 뭘로 보고? 1로 보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때 동그라미 3번 각종 기구의 배수 부하단이 나오죠. 이게 24회 때 출제가 됐어요. 와 이 수치를 외워야 되느냐. 순서가 나왔어요. 순서. 각종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가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면기가 1이죠. 그럼 세면기는 일단 무조건 1이니까 제일 적죠. 제일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대변기와 욕조 중에서 누가 더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대변기죠. 그 덩어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많은 물을 보내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조는 세면기의 2배 정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닌데 욕조에 물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당 사용하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통에 채워놓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분당 사용하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면기는 분당 사용하는 물량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욕조는 그거보다 많이 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통에 채우는 물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변기는 분당 그 큰 덩어리를 보내려면 되게 많은 물의 양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시니까 대변기가 되게 많죠. 거의 4배, 6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대변기가 개인하고 공중용 중에서는 누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공중용이 더 많겠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세면기는 안 나오고.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순서를 물어봤다고요. 순서를. 그래서 세면기, 욕조, 그 다음이 대변기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근데 대변기는 개인용보다 뭐죠? 공중용이 더 많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2번 배수관의 광경인데 동그라미 1번 옥내 배수관의 광경은 위생기구 배수 부하 단위법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구 배수 부하 단위는 각 기구 최대 배수 유량을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세면기 소변기 아니에요. 그리고 세면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소변기 이렇게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세면기입니다. 세면기의 최대 배수 유량으로 나눈 값에 동시에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걸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1번, 2번이 24회 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아까 얘기했죠. 배수관의 광경은 최소 얼마? 32. 그래서 배수관의 광경은 32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배수 수평 지간의 최소 간격은 아까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배수 수평 지간, 배수 수평관입니다. 최소 간격 거기에 누가 접속돼요? 위생기구가 접속되는 거 맞죠? 그러면 접속하는 트랩 구경과 위생기구 배수관의 무슨 구경?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 구경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 7번 그러면 배수 수직관은요? 수평 지간이 붙겠죠? 그럼 그 수평 지간의
최대 간격 이상이면 되죠. 그렇게 돼요. 그다음 8번. 8번, 9번도 24일 때 나왔어요. 배수관의 광경은 어디서부터? 상류에서 하루로 흐르겠죠. 그럼 당연히 하루로 갈수록 물량은 많아지니까 차차 뭐하죠? 크게 하고 중간의 간격을 뭐하면 안 돼요? 아니 갈수록 물이 많아지는데 갑자기 축소하면 안 되죠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배수 수직관의 광경은 가장 큰 배수 부하를 담당하는 최하층 광경. 최하층 광경을 최상층까지 뭐한다? 동일한.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그러면 이 광경 중에서 가장 큰 광경 이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상주 생각해도 물은 여기에 오지만 밑으로 갈수록 물량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밑에가 밑에 층이 광경이 크고 그 다음 층이 광경이 작고 그 다음 작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직관은 그렇게 안 만든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가장 이 중에서 뭐 한 거? 큰 광경을 최하층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상층까지 쭉 하나로 한다고요. 수직관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됐나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세요. 128페이지 보시면 배수관의 굽에 나오나요? 굽에? 배수관의 흐름을 뭐하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예요? 배수관 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고 2번을 보면 옥내 배수관의 굽에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로 호칭되는 광경의 역수보다 작으면 안 되고 광경이 작을수록 굽에는 뭐 한다? 크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번 보실래요? 광경이 100mm입니다. 그리고 광경이 200mm입니다. 광경이 100mm가 있고 200mm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광경이 100이 있고 200이 있는데 똑같은 물의 양이 흐를 때 누가 막힐 염려가 크죠? 100이 막힐 염려가 크죠? 그러면 당연히 200이 막힐 염려는 적죠? 그럼 100이 막히지 않도록 9배를 더 크게 하는 거는 맞죠? 맞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100은 역수로 하면 얼마 돼요? 100분의 1이라고요. 이거 역수로 하면 이거라고요. 이게 기울기라고. 이게 이 관의 9배라고요. 내가 100mm 광경을 쓰는데 기울기를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거 역수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고. 그 역수보다 작게 안 하면 된다고. 그게 일반적인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0분의 1 나오죠. 그럼 이거는 여기가 100일 때 이게 1이란 뜻이죠. 그 다음 여기는 200일 때 1이란 뜻이죠. 그럼 이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건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럼 딱 봐도 1번, 2번 중에 누가 기울기가 큰 거예요? 1번. 광경이 작을수록 막힐 염려가 크기 때문에 9배를 더 크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역수 이상으로 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물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광경에 따라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배수관의 시공 중에 청소구 나오나요? 배수관이 막혔을 때 이걸 점검이나 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청소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129페이지 청소구 설치 위치 나오나요? 10회, 18회, 20회, 23회 4번 나왔어요. 청소구의 설치 위치는 기억, 배수 수평 주간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 개수에 가까운 것.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배수 수평 주간. 그럼 여기에 나중에 공공 하수관이 있겠죠.
그럼 공공하수관에 가기 위해서는 배수 수평관이 쫙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 공공하수관 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관이 뭐 할 수 있어요?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막히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마다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위로 올려서 땅 위쪽으로 올려서 나중에 이 부분 뚜껑을 열어서 뭐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되나요? 그래서 이걸 달아 올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청소구로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배수 수평 주관과 누구? 이 부지 공공하수관, 부지 배수관이 접속되는 곳 있죠? 그런 곳에다가 보통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니어는 뭐냐면 배수관이 몇 도예요? 45도 넘는 또는 이상 어떤 데는 넘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데는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건 크게 문제 없고 45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45도 각도로 방향을 뭐 할 때 바꿀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다가 관이 가다가 이렇게 꺾인다고요. 그럼 꺾이면 막힐 염려가 제일 크죠. 여기다가 청소구 설치해 주라는 얘기예요. 청소구 다른 거 아니에요. 흐르는 관에다가 이렇게 하나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서 나중에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내시경을 집어넣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니면 고리를 넣어서 막힌 걸 뽑아내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45도. 그 다음 디귿 배수수평 지간 및 배수수평 주간의 기점이 뭐예요? 출발점. 기점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배수수평 지간과 배수수평 주간의 출발점, 기점이 출발점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배수수평 지간과 배수수평 지간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배수수평 주간이고 이게 각 층의 뭐죠? 지간이에요. 그러면 수평관이 이렇게 있으면 수평관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 맞죠? 기울기가.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막히건 어디가 막히든 간에 위에서 뚫어줘야 되지 중간에서 뚫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맨 끝에 최상단부가 돼요. 여기에 뭘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청소구. 보세요. 이렇게 보이나요? 배수수평 주간 끝에 보면 이거 달아 올린 거 보이세요? 이게 청소구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여기를 열어가지고 뻥 뚫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수평관은 저기 출발점, 최상단부 또는 어디예요? 기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두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맨 위에. 그래서 수평 주간이든 지간이든 전부 다 맨 최상단부. 그렇게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리얼 배수 수직관은 어떻게 하느냐? 수직관은 이거죠. 수직관은 여기 수직관하고 수평관이 만나는 곳 있죠. 이 만나는 곳에 여기도 많이 막힐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를 딱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막혔다 그럼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이어 형식 가지고 빼내든지 아니면 내시경 가지고 체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니. 이게 바로 수직관. 그러면 최하부도 해야지만 어디도 해야 돼요? 최상단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수직관은 밑에하고 위에 최상부와 최하부에 한다는 거. 그리고 각종 트랩이나 기타 배관상 필요한 곳에 하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이나요? 이거 화장실 가보시면 빨래 이렇게 뭐 우리 하는 거 있죠. 막대돼 있는 거. 이곳에 특히 많이 막혀요. 모래나 이런 것들 흥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밑에 보시면 밑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트가 하나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가면 꼭 한번 보세요. 이게 일종의 청소구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여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요. 풀어가지고 막힌 곳을 긁어내는 거예요. 이게 청소구. 그래서 각종 트랩이나 기타 배관에 필요한 것을 지고내고 그 다음 비염.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있죠. 긴 경우에는 배수관 관 지름이 100mm 이하일 때는 몇 미터마다? 15m 이내마다. 100mm를 넘을 때는 30m마다. 왜냐하면 광경이 크면 막힐 염려가 적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하는 15m마다 청소구를 설치하고 100을 넘었을 때는 30m마다.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세요. 18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수 설비에서
청소구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수수평 지관의 기점이 어디예요? 최상단부 출발점. 그 다음 배수수평 주관의 기점. 수평관은 무조건 지관이든 주관이든 전부 다 출발점, 기점, 최상단부. 그 다음 배수수직관은요, 최하부도 하고 최상부 해도 되고, 그 다음 배수관이 몇 도? 45도 이상이든지 넘는 거든지 상관없어요. 그 방향으로 변경할 때 하면 되고. 5번 배수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절이 100mm 이하래요. 그럼 얼마마다 해야 돼요? 15죠. 15. 이런 수치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따로 할 거 없고요. 131페이지 보세요. 131페이지에 가로 3번에 배수하고 배수 배관시 주의사항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수하고 통기 수직관은, 통기는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가능하면 파이프 샤프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파이프들이 뭐죠? 모여 있는 곳. 파이프들이 모여 있는 것을 파이프 샤프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점검이나 수리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수관이나 통기 수직관은 파이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뭐 해라? 배관해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19회 때 나왔어요. 9회 때 배수 부하 단위가 제일 큰 게 누구였어요? 아까 대변기였죠. 그럼 대변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해야 돼요? 멀리 설치해야 돼요? 멀리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멀리서부터 큰 덩어리가 오다가 혹시라도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보내야죠. 그래서 수직관 어디? 가까이에. 그 다음 8번 22대 나왔어요. 배수관 내에 유입된 배수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낙하하면서 증가하든, 여러분들 여기 볼래요? 배수관 내에서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도가 어때요? 빨라지는 거 맞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하층부로 낙하하면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증가하던 속도가 더 이상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왜요? 관 내벽에 있는 내벽과 그 공기에 대한 마찰장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속도가 빠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빠르지 않고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속도를 뭐라 부르냐? 종국 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돼요. 22회 때. 이게 이제 나중에 관리실무에서는 가로역기 문제로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그래서 배수관 내에 유입된 배수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낙하하면 당연히 속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속도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쪽엔 특히 내벽이나 공기의 마찰장이 클 때, 그럼 그런 속도를 뭐라 불러요? 종국 유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132페이지는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출제된 게 없어요. 됐죠?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133페이지에 보시면 통기설비 나오죠. 통기설비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배수설비 부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쉬었다가 통기설비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